뭐 네. 잠실의 리센트 네. 같은 경우 지금 반년 만에 뭐 7억까지 빠졌다는 그런 또 이제 네. 기사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지. 뭐 잠실, 송도, 그다음에 뭐 동탄, 인덕원, 뭐 대구, 세종 뭐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잠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최근에도 뭐 어제 오늘 신문 기사에 송파가 최대 하락폭이다 뭐 이러면서 서울 25개 중에서 이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잠실은 살고 싶어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대단지고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실제로 엘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7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억 5천에 최근에 전용 84 같은 경우 국민평형이 이제 27억 전고점이었고 최근에 이제 20억 언더로 해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근데 정상적인 시장 내에서도 엘스는 3억 5천씩 차이는 나요. 로얄이냐, 비로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나는, 왜냐면 워낙에 대단지고, 2호선 라인에 가깝냐, 한강변에 있느냐, 뭐에 따라서, 알라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층이냐, 고층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3억까지는 3억 내외, 3억 5천, 심하면 3억 5천까지도 정상시장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시장이었고요. 일단은 이 전고점 27억은 2021년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였고, 지금 이제 20억 언더에 거래되다 보니까 나오는 물건들도 이제 21억 뭐 이렇게 내외로 해서 물건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얼마가 떨어졌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급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의 층이 많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급급매 거래된 물건 외에는 또 바로 21억, 뭐 22억, 23억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물건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작 잠실 사는 분들은 잠잠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실수요자 아니면 진입이 그렇죠, 불가한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뭐 20억 언더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그저 기분이 안 좋은 거 그런 거이지 시장 상황, 그러니까 뭐 잠실 내에서 에이스가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시장 상황이 뭐 크게 뭐 변한다라는 건 없고요. 저는 오히려 잠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구역이구나, 이렇게 회자되는 인기 거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항상 이 잠실을 둘러싸고 있는 뭐 광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근 밸런스를 맞춰가는 지역인 뭐 마포라든지 아니면 송파의 남쪽 권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오히려 더 여기 떨어지면 나 진입해야지 하는 사람이 저희 주변에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거래된 이런 그 급급매 매물들이 잡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시세 분위기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뭐 서울의 분위기인 거지 이것 자체가 뭐 잠실에 큰일이 났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잠실이 사람들 관심 아닌가 하지. 예를 들면은 뭐 동작구는 아니면은 뭐 광진구는 이런 거래가 없을까요? 이런 거래들이 있는 낙폭이 그렇죠. 있겠죠. 있죠. 있는데 이제 회자가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네임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세 그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또 채워지는 것도 또 그렇죠. 만약 이렇게 상급지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풀린다면 오히려 여기보다 더 하급지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상급지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도 되기도 하고요. 주거지로서 가장 지금 살고 싶어하는 뭐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곳들은 이제 압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압구정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압청삼이라고 압구정, 청담, 그 아래쪽에 삼성까지 그래서 압청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압청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대치까지 압청삼대 이렇게 강남구가 이 세로축, 종축으로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곳이 여기 보시면은 대치동 인근 옆쪽으로 도곡동이나 역삼 이쪽이고요. 되게 재미있게도 서초구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포는 거래가 자유롭고 그렇죠?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압구정, 청담, 삼성, 대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급지의 주거지에서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 아니면 한강을 보면서 아침 모닝커피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북향으로
근데 남향보다 이제 북향, 남쪽에서 이제 한강을 보면서 이제 브런치를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큰데, 잠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죠, 강남하고. 그렇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그냥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행정구역상 송파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좀 서자 같은 느낌의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를. 저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석촌호수 너무 좋고, 올림픽공원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그럼요. 성내천 맞아요. 다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시골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갓농사를 지으시는데 유일하게 아는 아파트가 은마 아파트. 이런 아파트 아세요? 그리고 엘스 아파트 살짝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런 그 네임드 아파트가,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랩파라고 하잖아요. 파, 그렇죠? 네, 엘리트랩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5단지가 있는데, 이 5단지는 항상 이제 은마 아파트하고 조금 연동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시세가 연동이 되고, 최근에 은마 아파트가 그 정비 계획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뭔가 시세 변동은 없어요. 그 정도로 상승장에서는 티끌 같은 호재도 이제 굉장히 크게 폭발력이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그 호재 할아버지가 오셔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은마 아파트하고 잠실 5단지가 시세가 연동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엘스 같은 경우에는요, 엘스 아침에 출근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출근하는데, 여기로 걸어 다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출근하시려고 걸어 다니세요. 왜냐하면은 엘스에서 여기 서측에 사시는, 서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내려가서 삼성역에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걸어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도보권에 삼성 업무지구가 이제 도보권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 아무래도 이제 그 2007년, 8년 이렇게 입주하다 보니까 벌써 연식이 한 15년 차 정도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학교 자체도 이렇게 초중고 다 품고 있잖아요. 초중고 품고 있고, 심지어 교육청까지 품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다 선호해요. 아무래도 지금 세대수 자체가 뭐 4천, 5천 막 이런 세대수이고, 그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6,600세대예요. 파크리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엘스가 20억 언더에 거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17억대 거래가 나왔어요.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은 뭐 광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송파 남부라든지 그다음에 마포, 즉 잠실로 갈아타기를 계속 그 호시탐탐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시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엘스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 그다음에 초중고, 한강, 올림픽대로 타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야구장 등등 모든 인프라들이 굉장히 완벽하다. 그리고 뭐 잠실에 뭐 학군이 없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학군보다 훨씬 좋아요. 네. 상대적으로 대치보다는 좀 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치 쪽으로 이렇게 가까우니까 라이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실 쪽의 학군은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그 전교 1등인 강남 대치가 옆에 있다 보니까 빛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네. 송파도 상당히 학군으로 이제 알아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2인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갈아타고 싶어하는 곳, 엘스 리센치, 트리지움, 그렇죠? 레이크 팰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지 가치 자체가 막 낮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호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통개발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코엑스 앞쪽에서 이제 GBC하고 네, 종합운동장 묶어서 삼성 마이스, 삼성 잠실 마이스 통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현재로는 잠실하고 삼성이 뭔가 조금 탄천을 넘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구분되는, 단절됐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강남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니마 탄천을 건너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탄천 건너면 되게 가까워요. 근데 이 탄천으로 이렇게 해서 보행교가 더 늘어나고, 결국은 이 삼성과 잠실이 조금 더 연결고리가 더 이제 가까워지는, 오히려 호재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한시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뭔가 심리가 위축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잠실만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힐스테이트 1, 2차가 있는데 삼성동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엘스만큼 큰 낙폭으로 거래된 실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잠실에 국한되어 있는 급금매 거래는 아니다라는 걸로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는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지 않고 여기는 이제 가장 맨날 유명한 게 그리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 공인중개사 뭐 시세표는 다 잠실 A3 리센시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잠실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로 보니까 또 더 탐이 나는 입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서울을 받고 또 GTX로 급상승했던 이야기 많이 나오는 동탄, 인덕원 이런 데도 또 지금 몇 억씩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지금 또 경기도 동탄 쪽은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동탄은 일단은 저가 급금매 매물들 이런 것들 막 6억 언더에 매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매물들은 거래가 또 되고는 있어요. 아예 막 멈춰 있는 건 아니고 워낙에 GTX로 급상승된 지역들은 매물가를 내려도 거래가 안 됐던 시장이었는데 그 실수요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인 6억 이하 구간으로 이제 닿는 급금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GTX-A라는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착공을 했고 2024년에 힘들 수도 있지만 2024년이라는 좀 가시화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저가 6억 이하의 저가 단지라면은 좀 일정 부분 정책자금 대출 보금자리나 아니면은 그렇죠. 5억 이하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 실수요로 해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어요. 막 활발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으로 회귀했어요. 그래서 동탄이나 아니면은 많이 언급되는 인덕원이나 이런 곳들은 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졌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래도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왜 물론 그 교통망의 호재에 따라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여기가 또 왜 또 많이 떨어졌냐면 전세가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가치가 이만한데 왜냐하면은 동탄이라는 곳은 지금 입주 연차가 제일 빠른 것은 이제 5년이 넘어가면서 인프라가 형성해내고 있는 지역이어서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동탄이라는 곳이 물론 이제 수원이라든지 아래쪽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막 이게 유입될 수 있을 정도로 전세의 그러니까 세입자 측면에서 매력도는 크게 높지 않은 지역인 거죠. 전세가율이 한 30%대, 40% 이하이죠. 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세가가 받쳐주면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뭔가 완충작용을 하면서 받쳐주죠. 네, 맞아요. 일정 부분이 전세가 아래쪽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갭 투자가 들어오니까 붙어버리면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데 이 전세가 자체가 좀 많이 낮아버리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전세가가 낮은 게 좀 큰 요인이에요. 동탄뿐만 아니라 택지지구들 예를 들면 양주도 마찬가지고요.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고 전세가율이 낮은데 심지어 양주하고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동탄은 다행히 2019년, 20년, 21년 입주량이 어느 정도는 물론 아직 일정 부분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입주 물량이 좀 정리가 됐고 근데 동탄이 11만 가구요. 이동탄만 11만 가구여서 언제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지역이라는 게요. 입주 물량이라는 게 그 지역만 보면 되는 게 아닌 게 인근 지역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지금 동탄을 둘러싸고 있는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의 입주 물량이 또 용인이나 입주 물량이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이제 경쟁하는 서로 수요를 주고받는 도시이잖아요. 동탄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인근지 지금 입주 물량이 수원도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교통망의 어떤 교통호재에 따라서 좀 심리가 하락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전세가 영향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고점이라는 인식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동탄은 다른 택지지구보다 저는 더 치고 올라가는 힘이 더 그 시기가 빠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2년 남았으니까. 교통망의 호재가 실현되는 것이. 근데 이것이 교통망이라는 것 단순히 하나가 그 지역
그 얼어붙은 지역의 심리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깰 수 있을 만큼 강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동탄의 아파트 값을 일정 부분 끌어올린 것의 주요 메인 요인이 GTX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삼성까지는 바로 아니고 수서까지 연결이 되면 지금도 이제 통근 열차가 있긴 있어요, SRT가. 근데 20분 이내로 수서까지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완충 작용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위쪽 뭐 양주나 아니면은 뭐 파주 운정이나 송도나 이런 쪽보다는 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GTX A 부분이니까 운정 같은 경우도 이제 GTX A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정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동탄보다 회복하는 속도가 시기가 더딜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GTX B이기 때문에 동탄이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더디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또 송도 우리가 인천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인천 네, 같은 인천이요. 경우도 요즘 송도는 또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송도 많이 떨어졌어요. 송도 마찬가지로 35%, 30% 이하 매물, 특히나 전고점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떨어져서 실거래가 된 단지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개별 단지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고가 대비 평균적으로는 30% 이상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급한 매물들 이제 거래된 것들 보면은 최근에 지금 뭐 11억 이상 전고점 11억 이상 거래됐던 것들이 5억대 이렇게 거래된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거래들이 하나씩 언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심리를 흔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물론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다 더불어 입주 물량까지 또 이제 겹치다 보니까 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더 약간 좀 휘청거리는 게 송도 있지 않나. 자체에도 입주 물량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인천 주변 구도심 내에서 인천 자체가 또 워낙에 많아서 미추홀구라든지 남동구 이렇게 해서 입주 물량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송도, 구도심 이제 콤보로 이렇게 입주 물량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심리와 시세적인 어떤 현재 상황, 거시 경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송도가 2021년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계속 안 오르다가 인천이 좀 늦게 올랐어요. 그래서 송도는 특히나 2017년, 2018년, 19년 정도 상반기까지 안 움직이다가 2020년, 21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경향이 좀 강하고요. 또 송도도 이제 GTX 영향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GTX B잖아요. 그래서 이제 GTX B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 그 GTX를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대장 구역들이 시세가 서울 아파트만큼 또 올랐고, 근데 그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강남이 있잖아요. 뭐 인천은 송도고요. 그렇죠? 뭐 수원은 광교고 일산은 킨텍스인데 다 15 구간까지 갔어요. 광교는 뭐 거의 15 구간 비슷하게 갔고, 그다음에 인천도 15 구간까지 갔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고 이제 그런 건데, 인천이 늦게 올랐고 급격하게 올랐다. 그래서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물량에 대한 공포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송도라는 지역은 결국은 시기의 문제이긴 한데, 송도라는 지역은 한 광역시 내에서의 강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 내 자체 수요만으로도 결코 10년 이후에 이 지금 2022년 시세보다는 낮아지지 않을 곳이고, 또 어차피 지금 엑시트하는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투자자분들이기도 해서 해서 실거주하시는 분들 또 이제 마음은 안 좋지만 마음은 안 좋지만 어쨌든 거주하면서 거주 만족도는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인천 물량이 2024년, 3년까지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송도도 인천 내 자체 수요만으로도 좀 시세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서울 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인천 자체의 수요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매스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 혹시 뭐 추후에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줍줍이요? 지금도 줍줍은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곳이 심지어 부평인데 신축 아파트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고,
그게 일반 줍줍보다 마피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얼마나 나쁘면 마피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상품적인 요소보다 어떤 지금 시기적인 맞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받으니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평 내에서 지금 입주 물량이 많고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보시면은 부평인데 84 신축이에요. 네. 84 신축인데 지금 4억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더 낮아졌으니까. 예. 근데 그 상품이 굉장히 뭐 나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또 급한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낮아지다 보니까 인근의 그 구축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국민평형 기준으로 4억 정도 전세가를 거래가 있었던 신축 옆에 기축 아파트가 인천 내에서 지금은 한 2억대까지 전세가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50%가 빠졌어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세 자체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가 안 돼서 시세 자체가 인근 신축 단지들이 워낙에 많고 인근 신축조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니까 기축 시세는 더 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장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러네요. 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방보다 싸고 인천이라는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부평 같은 경우 서울 수요가 유입되는 곳이거든요. 서울이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도 제일 서울하고 가까운 인천 중에 가장 가까운 데가 부평이잖아요. 이제 서울의 수요가 유입되는 것이 서울에서 출퇴근 서남권이라든지 서북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인천이 이렇게 크게 조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공급 물량에 대한 심리예요.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 한 2024년경에 이제 해소된다라고 하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인천에 지금 아직도 거래되는 분양권들이 있거든요. 입주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입주가 2024년이다 혹은 뭐 올해 입주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2년이나 4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라면 괜찮은데요? 지금 거래하는 금액보다는 당연히 근데 시세가 국민평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4억대다 신축이 4억? 라고 하면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애매하게 뭐 어설픈 25년차 기축 복도식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보다 실거주로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보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줍줍의 기회가 왔는데 줍줍의 기회인지 이 시그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시장을 면밀하게 보신다면 이런 시그널들을 읽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미 뭐 줍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시장이 좀 좋을 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냥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 정책 기조가 계속 완화 기조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좀 안테나를 세우고 자세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혹은 참여하지 않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좀 면밀하게 이런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서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를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눈 감고 이제 딱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기회가 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위기와 기회는 한 끗 차이잖아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정말 실수이신 분들은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금액적으로 들었을 때 비싸지 않습니다. 건축보다 싸죠. 괜찮습니다. 또 언젠간 또 집은 사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마련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나가야 될지.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혼란한 시장이에요. 2020년, 2021년보다 내 집 마련하기에는 오히려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덜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또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두 가지 전제 조건, 종잣돈과 그다음에 공부 두 가지가 되었으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요, 나중에 사요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년 9월 대비부터 이제 전년 9월이죠. 9월에서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한 1년 좀 이상 이렇게 시세가 하락하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누구 말 믿고 샀는데 내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헐 좋다고 샀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하셔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실거주, 실수요의 목적으로 매수하셨다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지역 했다. 그리고 거주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안 사신 분보다는 10년 후에는 더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저점에 나는 반드시 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도 그 최저점을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를 이제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행히도 조금은 공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